워킹스루, 최근 이 시스템을 도입하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어제도 부산과 마산에서 시범 운영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 시스템은 공중전화 부스와 비슷한 형태의 공간에 대상자가 들어가고 검사자는 외부에서 장갑을 낀 손만 부스 쪽으로 넣어서 대상자의 검체를 채취하는 방식을 말하는데요. 양자 간의 사이에 공간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접촉만 하게 되어 안전성이 올라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검사 진행에도 착용하기 불편한 보호장구나 방호복을 입지 않더라도 검사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편하고 빠르게 진행 처리가 된다는 것도 큰 장점이죠. 현재는 3인 1조로 시범 운영 중에 있는데 이 워킹스루 시스템이 편리함과 신속성을 인정받으면 점점 확대 운영할 계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장점이 많은 워킹스루 시스템이 역시 옆 나라에서도 빠르게 보도가 되었는데요. 이 시스템을 본 야후 재팬 쪽 뉴스와 커뮤니티 반응을 알아봤습니다. 여기서는 우리나라 중앙일보의 기사를 인용해서 소개를 했는데 대체로 새로운 아이디어다, 좋은 검사 방법이다 라고 칭찬하는 듯 보였지만 계속 읽다 보니 그 뒤로 이어지는 댓글들에는 그러나, 하지만 이런 단어가 붙기 시작되면서 비꼬거나 조롱하는 댓글로 바뀌는 글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먼저 보도된 기사를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한국에서는 이번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번에 나온 새로운 검사 방법은 기존보다 더 짧은 시간에 더 많은 사람의 검체를 채취해 방호복이나 장갑 등의 물자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른바 초스피드 워킹스루 부스가 등장한 것. 부산 남구보건소와 부스 제조업체 키온이라는 회사는 이를 개발하여 시험 중이다. 이것은 기존의 검사 진행자와 대상자들끼리의 1대1 대면 방식이 가져오는 문제점을 개선한 것으로 검사의 진행 중에 옮아버리는 현상을 방지하는 것인데 앞으로 전국적으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진행자는 그 자리에 멈춰있고 검사 대상자들이 부스에 들어갔다가 나온다. 이때 의료진이 진행을 하려 손을 부스 밖으로 내미는 방식으로 접촉하는 것은 딱 그 장갑 하나뿐이다. 따라서 실제로 접촉하는 장갑만을 소독하면 되는 것으로 한 명 한 명 검사할 때마다 계속해서 소독을 해야 하는 시간이 줄어든다. 그리고 그에 부수적으로 드는 의료용 물자까지도 절약할 수가 있다. 보건소 소장인 허 씨는 기본적으로 채취 시간은 10분 정도 소요된다면서 같은 시간에 더 많은 사람들의 검체를 채취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드라이브스루에 비해 장단점이 있을 것이므로 장점을 키우고 보안 사항이 없는지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여기까지가 야후 재팬의 한 뉴스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기사만 보면 내용은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요. 딱히 좋다 나쁘다 라는 얘기는 없는 것 같고 이런 게 새로 나왔다더라 라는 내용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댓글들인데요. 새로운 시스템을 또다시 만들어냈구나 라면서 좋은 반응을 보이는 글도 일부 있긴 했지만 역시 이 시스템이 호평을 받자 심기가 불편한 분들이 모두 출동한 것 같습니다. 아주 가관인데요. 긍정적인 반응을 먼저 소개해드리고 부정적인 반응이 너무 많아서 어느 정도 추려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은 항상 일본에 앞서갔다. 우리는 한국에 배워야 할 것이 너무 많다. 이제 일본은 한국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다. 이 선진성이야말로 한국, 과연 훌륭하다. 이번에 새로운 것이 나왔나? 그럼 다음에 또다시 새로운 것이 나올 듯. 이제는 분명 한국 쪽이 국력이 위가 되겠지. 항상 배우고 있습니다. 소중한 사람을 지키려면 이러한 자세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왜 이 획기적인 걸 생각 못하는 거지? 지금의 우리는 벼랑 끝이다. 그런데 저 나라는 더 앞으로 나아갔다. 빠르다. 과연 생각한 게 있으면 그 즉시 실행해버리는 사람들이야. 드라이브 스루도 좋고 워킹 스루도 좋다. 하지만 우리는 환자를 스루시킨다. 의미심장하네요. 우리는 아예 검사 자체를 스루시키는 것이 멋지다고 알고 있는 것 같아. 우리의 의료 권위자들도 검사를 강화하라고 하고 있지만 실제로 되고 있지가 않다. 의료 강국인 나라는 검사 시스템을 강화한 그 다음에 대응이 있고 치료가 있는 것이다. 검사 방법조차도 개선되지 않는 우리는 대응을 할 수 없는 나라임이 분명하다. 우리들은 저것을 단지 하나의 기사만으로 가볍게 보는 것 같지만 실제로 한국은 진지하다. 현 시국 타개를 위해 관계자들이 필사적으로 생각해낸 것이다. 저것을 보면 우리에게도 활로가 있을 것이다. 한국과 일본은 함께 가는 것으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 그리고 그 뒤로는 부정적인 반응입니다. 좋은 수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저번 드라이브 스루 방식은 자해 기계로밖에 안 보였다. 코에 면봉을 찔러 넣으면 재채기가 나와서 검사 진행자한테 옮길 수가 있다.
치료가 아닌 오히려 균을 키우는 최악의 방식이었다. 드라이브스루 진행하다 옮은 의료인을 보호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발견한 것인가? 본질적인 해결로 이어질지는 의문이지만 노력하는 모습은 좋네. 하지만 통계 변화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을 듯. 농담하는 것인가? 치료 방법이 아닌 검사 방법을 새로 만들어낸 것이 왜 그렇게 기쁜가? 더 많은 검사를 해주세요. 검사. 치료보다 검사를 목적으로 두는 것은 괜찮은 겁니까? 이런 행동들이 의료 종사자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것 아닐까요? 같은 시간에 더 많은 검사라니 혹시 검사 키트를 많이 팔기 위함인가? 검사 따위는 현재의 상태만 알아내는 방법이야. 비록 음성이 나왔다고 해도 내일이나 모레라도 다시 다른 루트로 양성이 될 수가 있다. 이 사람은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게 치면 모든 의료검사가 다 쓸모없다는 소린데 그렇진 않죠. 검사를 할 수 있으면 해야지 내일이나 모레 걸릴 수 있다고 해서 오늘의 검사를 안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국 내에서는 검사 자체를 거부하거나 스루시켜버린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 같고요. 전체적인 분위기상으론 검사 자체를 하는 게 별로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이미 굳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뒤에도 이어서 보시면 이것도 선거용 홍보의 하나입니까? 사람들을 향해 우리는 대단하지 않습니까? 라고 칭찬해달라는 생각인 듯. 의료 스텝의 팔이 너무 아파 보이네. 그리고 이런 댓글들은 칭찬인 것 같기도 하지만 돌려가는 것 같은 느낌도 드는 댓글인데요. 이번 시국이 종료되면 저 검사 방법을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신청해라. 국조선과는 너무 대조적이구나. 형제라고 하지만 두 나라는 너무 극단적이야. 이것으로 노벨상을 노려보면 되겠는데 이 정도까지만 다뤄보고요.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희한한 댓글이나 좀 너무한다 싶은 댓글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애들한테는 다 싫어요를 누르고 있었는데 그러던 중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한 10개 중에 8개 정도가 이상한 댓글이라 싫어요를 누르고 있는데 이것도 여러 번 누르다 보니까 아예 제가 차단된 것 같습니다. 야후제팬 쪽은 원래 이렇게 운영하나 본데 이제 저는 좋아요나 싫어요를 어느 걸 눌러도 적용이 안 되게 되어버렸습니다. 눌렀던 좋아요, 싫어요들도 다 없어져 버렸네요. 한국하고는 좀 다른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본 한국분들의 따가운 일침도 있었는데 좋은 댓글들이 많아서 주요 내용을 좀 소개해 보겠습니다. 와, 같은 기사를 보고도 획기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구나. 둘 중 한쪽은 사람이 아닌 거냐? 오케이, 지금쯤 얘네가 정신 차렸으면 어떡하나 걱정 중이었는데 아직 변한 게 없어서 안심했습니다. 검사를 필요 이상으로 많이 하는 나라와 아무것도 안 하는 나라가 있다고 치자. 그럼 니들은 어느 나라에 살고 싶냐? 검사를 왜 많이 하냐니 치료가 안 되더라도 양음성을 받은 사람들을 확실히 분류해놔야 2차, 3차로 퍼지는 걸 막을 수 있지. 너희들이 왜 그렇게 아직도 많이 퍼지고 있는 건지 모르나 보네. 너희들 지금 혼수 둘 때가 아닐 텐데. 하긴 이 시국 훨씬 전에도 하루 종일 집에서 나가지도 않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현 상황이 평소와 똑같다고 생각하겠지. 내가 봤을 때 한국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그런 것 같아. 조건반사적으로 까고 보는 거지. 만약 미국이나 영국이 똑같은 걸 개발했다고 해도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 이분 댓글은 좀 시원하네요. 쟤네들은 댓글로는 센 척하지만 뒤에 숨어서 한국의 방식을 연구하고 데이터를 빼내가려고 머리를 짜내고 있을 듯. 너희 같은 바보들이 있어 오늘도 안심이다. 야후제팬은 이미 특정 정당에 장악된 실정이라 필사적으로 공작 중일 것이다 라는 댓글이 있었는데 저도 사실 체감상 느끼는 게 저번에 봉준호 감독 깎아내릴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번 기사는 유난히 이상한 댓글이 좀 많긴 했던 것 같습니다. 검사를 많이 한다고 치료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애들은 지능이 낮은 것 아님? 그럼 한 방에 낫지 않으면 그 어떤 의료행위도 필요가 없는 거냐? 네 가족이 위험에 처했어도 그런 식의 반응이 나왔을까? 우리는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낮추려고 힘쓰는 반면에 너희는 아예 배양을 하고 있냐? 총리님, 다음에도 한 번 더 해주시고요. 장기 집권해주세요. 아직도 이런 답 없는 사람들이 있는 건가? 정상인들의 댓글이 아닌 것 같은데 혹시 우리나라의 이상한 사람들이 저쪽에 가서 일본어로 댓글 다는 거 아닌가요? 와, 지극히 평범한 일상적인 반응이구나. 오늘도 변함없어서 오히려 편안하다. 더 많은 검사로 의료 관계자가 힘들어한다고? 검사하는 시간이 줄어드니까 피로도도 같이 줄어드는 거지. 에휴. 이런 정신 상태로는 내년에도 역시 캐치하기는 힘들 것 같네.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들었던 댓글을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모든 대발견은 초기부터 조금씩 쌓이고 쌓이면서 진가를 발휘했다.
항상 그렇지만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면 반대편에서는 그게 쓸모가 없다고 깎아내리려는 사람들이 반드시 등장한다. 하지만 이걸 이겨내고 수많은 시도를 했을 때 세상을 구하는 위대한 발견이 나오는 것이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안전한 하루 보내세요. 한국인들은 일본을 보고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칭합니다. 오랜 역사로부터 비롯된 갈등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특성으로부터 비롯된 점들도 있는데요. 한국인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면 선뜻 어려울 때 돕고 사는 것이라며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는 한편, 일본은 어떤 일이든 자신을 중심으로 해와 이익을 따져가며 문제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이 착한 민족성은 어디를 가지 않아서 2020년 지구촌이 몸살을 앓을 때 수많은 나라들에게 뼈를 깎고 살을 내어주며 얻은 지식을 베풀며 수많은 이들을 살려내고 있습니다. 일본이 긴급 상황을 선언한 7일 참으로 웃지 못할 상황이 일본 내에서 벌어졌습니다. 일본 공영 매체 NHK에 따르면 교토대학교와 게이오 대학의 의분야 종사자들이 이 시국에 일본 전국을 여행 다니며 단체 회식 자리를 가졌고, 그 결과 일본이 그래프 상승에 일조한 것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분명 똑같은 영웅이라 칭송받을 포지션인데 하는 짓은 영 그렇지가 않습니다. 교토대학교 의학부 측은 지난 2월부터 여행과 단체 모임 자제를 요청했으나 의전문가 28명과 인턴 57명, 사무원 10명이 단체 모임과 여행을 병행했고, 이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자 즉시 대기 조치를 발령했습니다. 게이오 대학 측은 의분야 종사자 40명이 회식 자제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회식 모임을 가졌으며 이 중 18명이 그래프 상승에 일조하였으며 의분야 전문가로서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이며 자각이 부족했다라는 사과문을 올렸다고 합니다. 의분야 전문가들의 회식을 향한 멋진 노력 덕분인지 도쿄에서는 144명이 집계되어 하루 최다 스코어를 곧바로 갱신해버렸습니다. 8일 뉴욕타임스는 일본이 선언이 너무 늦지 않았나 기사에서 시부야 겐지 킹스 칼리지 런던 소장과의 인터뷰를 인용해 일본은 엉망진창이 되었으며 현재 일본의 그래프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여 머지않아 도쿄의 의분야 시스템은 무너질 것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실제 일본 중의학회에 따르면 일본은 인구 10만 명당 기관이 전용 침대가 5개 뿐입니다. 이는 12개인 이탈리아보다도 적은 수치이기 때문에 만약의 상황에 부담이 매우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8일 고이케 도쿄도지사와 신조의 갈등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긴급 상황의 세부사항 범위에 대해 도쿄도는 클럽, 공연장 등의 인파가 몰리는 만남의 장소와 미용실, 백화점 등의 서비스업을 휴업 요청 대상 업종에 포함시키려 했으나 신조는 경제활동을 지나치게 옥죄면 안 된다며 도쿄도가 제시한 대부분의 업종을 제외할 것을 주장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휴업 요청 대상 발표는 10일로 미루어지게 되었으며 일본 매체 지지통신은 이번 상황은 7월 지사 선발을 앞둔 고이케의 권한이 강화될 시 신조를 향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는 걱정으로부터 비롯된 갈등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자신에게 돌아올 화살을 막기 위해 사심 섞인 결정을 내린 신조와 시국에 적합한 판단을 내렸다가 밑보인 고이케의 갈등을 의식한 듯 일본인들은 108조엔 규모의 긴급 경제 대책에 대해 더욱 날선 비판을 날리고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결국 1년 뒤 내게 될 세금이 더블이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럴 거면 차라리 하지 마라. 소비세 인상이나 되돌리고 경제 대책이라고 말해라. 이 상황에도 국고를 아끼려 하는 거냐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같은 날 도쿄의 택시회사 로열 리무진 그룹은 직원 600명 감축을 발표했습니다. 2020 도쿄 이벤트가 연장된 상황에서 현 시국으로 인해 실적이 악화되었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현 시국의 영향이 줄어들 때면 이 중 일부를 다시 고용하겠다고 했지만 실직자들은 미래가 막막하다는 입장입니다. 8일 마이니치 신문은 왜 어리석은 대책을 제목의 기사에서 경제 대책은 의회 심의를 거쳐야 하기에 늦어도 한참 늦다. 일본인들은 신조의 판단을 한참 늦었고 무의미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라며 강력한 일침을 날렸습니다. 이 시국이 끝나고 나면 일본과 한국의 거리차는 더욱 커질 예정입니다. 이상 큐이셨습니다.